한국 U23 아시안컵의 8강 상대는 신태용의 인도네시아가 되었습니다. 경기에서 지면 파리올림픽을 가지 못하는 외나무다리에서 황선홍 감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한국이 앞서지만 68년 만에 올림픽 진출을 노리는 인도네시아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두 사령탑의 맞대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신태용이라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이미 젖잘싸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가 8강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신태용의 능력은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며 차기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에릭 토이르가 신태용 감독을 붙잡았습니다. 오는 6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신태용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뜨고 있는 영상은 에릭 토이르 축구협 회장이 신태용 감독을 라커룸에서 만난 장면입니다. 에릭 회장이 신태용 감독님, 우리와 함께 계속합시다라고 부탁하고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선수들이 신태용에게 매달리고 신태용을 외치는 장면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영웅이 된 신태용의 위상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램프시가 세계 소식과 일본의 행태 등을 전하는 시사 채널 뉴스브릿지를 개설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태용 감독에게 부탁을 한 에릭 회장은 축구협 회장이라는 직위를 뛰어넘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에릭 토이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정치입니다. 에릭이 소탈한 모습과 엄청난 능력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에릭 토이르는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부 장관이면서 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970년생으로 젊은 나이이지만 인도네시아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유력 정치인입니다. 에릭은 그동안 여러 스포츠 구단을 인수하고 경영해왔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코 DC 유나이티드의 대주주, 미국 프로농구 필라델피아의 주식을 소유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이탈리아 인터밀란의 지분 70%를 인수해서 구단주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에릭은 2018년부터 조코의 대선 캠프에 캠페인 총괄 책임자로 합류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계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IOC 위원이 되었고 지난해 2월에 축구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에릭 토이르는 국영기업 부장관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친한파로 한국의 대기업과의 꾸준한 협상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와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24년 6월까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이라크전, 11일 필리핀전을 마치면 바로 계약이 끝이 납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베트남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신태용 감독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 축구인이 하면서 까불다가 폭망해버린 베트남 골 나지 않으려면 최대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에 패배한 일본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8강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만나면서 편파 판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타르는 조별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레드카드 2장을 꺼낸 심판을 활용해서 황당한 편파 판정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게 축구냐, 코미디쇼를 하고 있다라는 비난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태용은 최근 국제축구협회에 이의를 신청하겠다,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더 강력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카타르는 파리올림픽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8강전에서 또 다른 꼼수와 편파 판정으로 일본을 누르겠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일본 현지 분위기도 이제 파리올림픽 진출은 물 건너갔다라는 여론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은 다시 인도네시아와 맞붙게 될 것 같다라는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을 쉽게 이길 것이라며 A조 2위로 올라온 인도네시아와의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올해 1월 아시안컵 2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사실을 지적하면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90분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순위가 결정된다면서 이 경우에는 일본의 승리가 더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팀에서 선발 명단에서 2명의 센터백이 결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크게 전했습니다. 반드시 조 1위로 올라가야 하는 한일전인데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다면서 한국은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센터백은 변준수와 서명관이 일본전에서 결장하게 되어서 한국의 황선홍 감독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변준수는 중국전 후반 추가 시간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다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1차전에서 받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한일전 출전이 불발된 것입니다.
서명관은 중국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회복까지 최소 8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서 대회 중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센터백은 이재원이 유일하게 남은 선수인데 앞선 두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문제였습니다. 일본 팀 선수들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졌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확실한 승리로 보여주겠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필더 미츠기 료세이는 2003년생 동갑내기인 한국의 이영준에 대해서 강한 선수이지만 일본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마츠기는 3골을 넣었지만 일본은 두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했다. 일본의 수비 라인은 아주 강하다. 한국이 뚫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인터뷰를 한 일본 선수들은 모두 몸 상태가 너무 좋다. 빨리 한국과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긴급히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은 파리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한다가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일본은 알아서 걱정하면 될 것이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8강 인도네시아전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2시 30분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두 팀이 맞붙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신태용 감독은 국가대표팀에서도 함께 한 적이 있는 선후배입니다. 나이는 황선홍 감독이 2살 많지만 한국대표팀 지휘봉은 신태용 감독이 먼저 잡은 바 있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 감독은 2017년 A대표팀 정식 감독으로 부임한 뒤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1승 2패로 조별리그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독일을 꺾는 카잔의 기적을 일궈낸 바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2021년부터 연령별 대표팀을 이끌다 올해 아시안컵 졸전으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뒤 임시 사령탑 자리에 올라 지난달 A대표팀 2경기를 맡았습니다. 두 감독에게 모두 이번 8강전은 부담이 큰 경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게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자 축구가 마지막으로 올림픽 본선에 나간 것은 68년 전인 1956년 멜버른 대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는 한국은 일본을 꺾으면서 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을 등에 업은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좋은 공격수를 앞세워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태용 감독이 한국 축구와 선수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가장 껄끄럽습니다. 지난 1월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에게 고전한 끝에 3대3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를 이끈 사령탑은 한국인 김판곤 감독이었습니다. 그라운드의 여우라고 불릴 만큼 전략, 전술 구사에 능한 신태용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작전으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대표팀이 멋진 경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